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알료는 PB27, 역시 이자로의 옐로우 오커, 알료는 PY42 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이자로 브랜드만의 물감 조색인 것 같은데요. 이자로는 벨기에의 수채 물감인데 이자벨 로엘로프라는 색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작가에 의해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잠깐, 뭐가 지나간 것 같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난번 알료 PY43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 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컬러 휠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말로는 색상 환이라고 부르는 표인데요. 채도와 명도가 가장 높은 색에서 중간으로 갈수록 채도와 명도가 떨어지는 색의 변화를 알기 쉽게 만든 도표입니다. 지난번에 PY43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색 위주의 조색을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토성 계열의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도가 낮은 색과의 조색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색감의 순서로 한다면 오늘의 옐로우 오커가 지난번에 브라운 오커보다 먼저 소개되는 편이 좋았겠지만 천연 알료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편이 알료 소개의 순서로는 더 올바른 것 같아 이렇게 순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보시면 중간으로 갈수록 색이 무채색에 가깝게 변하지요. 그리고 색의 밝기가 더 어두워지는데요. 이런 조색을 통해서 무채색을 쓰지 않고 무채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거나 한 색만으로도 밝기가 다양한 색을 만드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보여드릴 조색 카드도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색이라고 부르는 색들은 사실 빨강, 노랑, 파랑 3색을 적절하게 섞으면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색들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색들은 색감은 브라운 계열이지만 조금 둔하고 텁텁하게 보이는 토성 계열의 색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또 오히려 조색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상품화된 색이 많이 포함된 계열이 토성 계열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행하는 데일리 컬러스를 보시면 특히 최근에 발행된 목록에서 다양한 브라운 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갈색이 이렇게나 종류가 많다니 하며 놀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플레이리스트의 데일리 컬러스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컬러스 영상 목록을 보면 히머타이트나 고우사이트 같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색 이름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산화철로인의 색을 갖게 된 진흙 중에서 붉은색 톤 진흙은 히머타이트, 갈색은 리모나이트, 그리고 노란색 톤을 띠는 진흙은 고우사이트라고 불리는 광물의 영향을 받아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광물의 이름을 색의 이름으로도 사용하게 된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색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감까지도 흉내내기 어려운 토성 계열의 색이 바로 오늘의 보조색인 옐로우 오커인데요. 노란색이 더 많은 오렌지색과 파란색은 섞였지만 전혀 내색하지 말아야 하는 연한 초록색 그 어딘가에 있는 찰나 같은 색이라 정말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이 색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본색에 포함시키는 작가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특히 다양한 색과 조색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특유의 자연을 닮은 색톤 때문에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조색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옐로우 오커입니다. 오늘 사용한 보조색의 알료인 PY42는 옐로우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이름의 19세기에 개발된 합성 알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자연 알료인 PY43을 합성하여 만든 알료라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 텁텁한 느낌의 붉은색에서 노란색을 만들고 발색이 잘 되며 착색도 약간 되는 편입니다. 투명도는 아주 투명한 색부터 불투명한 색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광성은 좋고 독성은 없다고 하네요.
자연 안료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또 안료의 원료도 흙이라서 비교적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한데 왜 굳이 합성 안료를 개발하고 또 그 안료를 따로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자연 안료의 경우 원료가 흙이다 보니 불순물이 섞이기가 쉬워서 합성 안료의 형태가 더 순도가 높다고 하고요. 또 안료의 입자도 더 곱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발색이 더 좋기도 하고 더 불투명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양의 오염 때문에 자연 안료 자체의 독성은 없지만 중금속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합성 안료의 경우 그런 문제는 없는 편이고요. 또 어떤 작가분들은 자연 안료 PY43으로 만들어진 색이 미끈거리고 발색도 잘 안되고 조색하기도 힘들다는 평가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다니엘 스미스의 브라운 중에서 PY43으로 만들어진 색을 발색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이자로의 옐로우 오커, 안료는 PY42입니다. 오늘의 조색은 두 물감이 같은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안료 모두 산화철 계열의 안료라는 것인데요. 산화철 계열의 안료는 산화철의 그 색 때문에 토성 계열의 안료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포함된 파란색이 프러시안 블루 PB27입니다. 그래서 이 안료 이름의 어려운 버전이 하이드로스 페리 페루사야니드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PB27은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 안료인데요. 어쩌다 실수로 만들어진 출생의 비밀 이야기가 나름 재미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링크는 댓글란에 걸어둘게요. 이자로의 옐로우 오커는 반투명하고 내광성이 좋으며 착색은 거의 안되는 편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옐로우 오커 색과 비교를 하면 아주 약간 더 붉은 톤인 것 같아요. 프러시안 블루와의 조색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의 그린 계열색이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이자로의 PY42 발색이 약한 감이 있어서 프러시안 블루의 비율이 높은 조색을 넓은 면적에 발색을 하면 옐로우 오커의 색이 좀 묻히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오늘의 안료 PY42 옐로우 아이언 옥사이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약간 되는데 프러시안 블루색만 보입니다.